또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서로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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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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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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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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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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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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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안녕하세요. 촛불 같은 사람들 14번째 시간입니다. 윤석열 퇴진 촛불에 나오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 열심히 촛불 집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모시고 우리 허심탄회하고 속 시원하면서 또 지금 정말 어두운 시기인데 촛불같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피켓맨 정말 프로포즈 깜짝 대단했죠? 놀랐습니다. 저는 대단했죠?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셨고 자녀분들이 자녀분도 있으시고. 성장 다 하셨고 그래서 누구에게 결론적으로 한 것이냐? 국민에게 한 것이다. 라는 제가 말 듣고 제가 감동적이었죠.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진짜 지난주 편은 레전드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주에 성윤 선생님이 또 이렇게 뭐죠? 그 피켓 메고 가더라고. 네, 맞아요. 그 뒤에서 인사 들어주면서 선생님 안 무거우세요? 했더니 또 엄청 그 사람 좋은 미소로 막 인사를 나눠주셨거든요. 선생님 건강하시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경식 선생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진짜 감동과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봤고 맹구님도 많이 돌아보셨죠? 잘을. 네. 열심히 머리 했어요, 박았죠. 전 머리 박았어요, 진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서경 열심히 선생님.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실천에 옮기진 못했어요. 네, 실천 옮기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더 굳게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네, 댓글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웃기면서 핵감동이었다. 그리고 사표는 내지 마라, 달라. 생활도 하시고 이혼당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표는 쓰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을 모셨냐면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저는 촛불 집회에 가서 가장 기대되는 게 이것을 받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괜찮지만 이게 약간 굿즈 같은 느낌이죠. 그쵸, 그쵸. 촛불 집회 굿즈. 정말 촛불행동에서 감사함을 진짜 느끼는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촛불 행동에서 만드는 그렇죠. 건가? 내 집회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걸 여기서 지원하는 건가? 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실천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자주민주 평화통일민족위원회 흔히 짧게 부르면 민족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신동호 선생님과 구상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의 인상이 굉장히 민족이스러워요. 아니, 이게 뭔가 어떤 선량한 민족의 향기가 납니다, 지금. 그럼 민족이스럽다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같다는 거죠. 한민족 같다. 극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민족 극찬. 같다. 아니 지금 저랑 신동 선생님이랑 약간 얼어붙었어요. 그래요, 왜요? 뭔가 또 이렇게 약간 이야기 손님으로 나오니까 네, 어색하죠? 네, 좀 어색하기도 하고 괜히 긴장이 이야기를 되네요. 주도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서브 놓는 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 네네. 마음을 좀 내려도 될까요? 주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이게 우리가 보통은 다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이 분들은 영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무대를 쓰시거나 이러신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초창기에는 발언 좀 하셨죠? 발언하신 적 있었죠? 초창기예요? 네. 발언하신 적 없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 아, 완전 초기 윤석열 완전 초기. 퇴진 촛불 딱 시작되기 전에 청계광장에 모였을 때 그때는 아마 촛불 전진에서 했었던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 퇴진 촛불이 아니었나 보다. 네. 그때 뭐 초창기부터 하셨던 네, 분이고 맞아요. 네. 1호차 방송차를 탔다가 자기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사퇴 의사를 가지고 다시는 못 탔어요. 아니 그 돌고래 소리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 발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눈높이로 이렇게 만약 그 1호차를 탔으면은 아마 계속 항의 댓글 저 사람 잘라라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는 진짜 좀- 발성하시는 분들이 진짜 저는 그래서 맹구님 대단하다고 느낀 게 목이 진짜 네. 어떻게 저런 목소리 계속 나오지? 그 발레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근육이 붙더라고요. 성대 진짜로 진짜요. 제가 단식하고 성대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백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근육도 빠진다더라고요. 어머. 잘 놀라시겠어. 이 얘기 왜? 자, 민족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티커 장인이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정말 많은 스티커를 네. 만들어 주셨거든요. 촛불 집회의 거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스티커를 나눠 주셨습니까? 1차 때부터 나눈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몇 차 때부터 나눴는지 얼추 찾아보니까 기록이 한 10차? 11차 요쯤부터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10월, 네, 10월 아마- 전국 집중. 네, 10월 말, 뭐 11월 뭐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쯤부터 시작해서 매주 이제 좀 스티커를 나누고 있고 특별한 일 있지 않는 이상은 매주 새로운 내용 만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민족의 스티커가 굉장히 핫합니다. 점점점 핫해지고 있어요. 빨리 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선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우선 도착을 하죠. 우선 남한테 인사를 먼저 하면서 거리에서 인사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 민족이 먼저 가. 근데 우선 스티커를 받아요. 왜냐면 챙겨놔야 돼. 1번 부스예요. 네, 챙겨놔야 돼. 왜냐면 챙겨놓지 않으면 꼭 끝날 때쯤 가면 없어요. 오늘 다 떨어져서 없습니다라는 소리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완판이라고 하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네, 완나눔. 나눠드리고 남은 적이 있습니까? 네. 남은 적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처음에는 스티커를 나눠드렸을 때는 진짜 불티나게 나갔어요 스티커가 인원도 많았으니까. 네, 초반에는 또 초반에. 인원도 많았고 네. 막 한 장만 더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이 나갔는데 한 중후반부터는 좀 시들해지는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커가 좀 남기도 하고 막 저희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매니아층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런 사람이죠. 매니아층. 와가지고 1번 들리는 사람들. 네. 맞아요. 동네에 붙이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벽에, 가져가시는 길에다가. 매니아층들께서 기다리시는 거 근데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요. 이 스티커가 진짜 전국 방방 곳곳에서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은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민족이 스티커를 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막 붙이니까 또 간혹 이렇게 남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가 이제 가져가서 그 붙이는 활동을 하니까 뭐 특정한 장소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오늘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구봉기 소장님 국회에 국회의원실에 갔는데 거기 민족이 스티커가 근데 자기가 갖다 놓은 거래. 자기가 갖다 놓은 건데 안 치울 줄 모르고 몇 달 만에 다시 갔는데 거기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버리고 간직하고 네. 계신 거군요. 아니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좀 감동적이었던 게 그 촛불 오시는 분께서 갑자기 막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막 핸드폰이 이렇게 막 되시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갑자기 너무 저돌적으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충청도에서 서울로 촛불을 참여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충청도 곳곳에 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닌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충청도 도시 이름에 이제 다 보여주시면서 어디에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스티커만 가져가고 그 먹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신 다음에 몇 장 달라. 근데 저는 진짜 그래서 스티커 매니아로서 이게 가지고 가시고 싶은데 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는 꼭 한 장만 달라고 해요.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 계실까봐. 그런 다음에 그러네요. 저는
항상 나중에 보세요. 저는 항상 붙이고 다닙니다. 혹시 열어보세요. 맞아요. 저는 어느 촛불 집회를 가든 항상 민족의 스티커를 온몸에 붙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붙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네, 다른데요? 영등포에서 국회로 가는 이 여의도로 넘어간 다리가 있어요. 거의 기둥 중간중간에. 어느 날 가는데 태진이 평화다를 누가 붙여놨더라고요. 본인이 붙인 게 아니고 지나가다 발견한 그걸 거예요? 보고 나니까 뭔가 나도 또 붙이고 싶은 거예요. 뭔가 경쟁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진걸 소장님이 진짜? 넘어오시길래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흔적이 남은 거죠. 근데 누가 떼잖아요? 그럼 괜히 분하니까.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거기 가는 길에 몰래 또 이게 붙이고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지도록. 때려는 자와 붙이려는 자의 전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존심이다. 맞습니다. 선생님도 약간 저도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붙이고 누군가가 떼요. 아. 그러면 또 그 자리에 다시 붙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그 사람은 전쟁인 열받게. 꼭 그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 꼭 다시. 왜냐면 그 자리가 사람들 눈에 딱 들어오는 맞아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런 데 붙입니다. 아니 근데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스티커를 가져가신 그 자랑스러운 촛불 국민께서 남의 자동차에 그거는 큰일 날 수 있어요. 남의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여버리신 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열이 화가 나서? 받으셔가지고 민족이를 막 어떡해. 검색을 해서 당신이 민족이라는 사람이요? 막 이렇게 해서 어머. 아니 스티커를 나눠주는 건 좋은데 교육을 잘해서 나눠줘야지. 또 엄청 화내시는 건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착하신 분이죠. 네, 사과를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 드리고 같아요. 야,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변상이라고 물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차에 붙이는 거. 잘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떨어지죠.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몰래 풀려가지고 또 한참 동안 이렇게 긁어야 되고. 스티커 제거제. 도어에다 그러니까. 붙이면 그건 또 이제 또 화가 나죠, 많이. 네. 가게에 막 붙여놓고 막 이러면. 그 안내 방송 한번 해주십시오. 네, 스티커를 부착하실 때는요. 다른 사람의 사적 소유물에 부착하지 마시고요. 공적인 장소를 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출연하시는 분들도 도착하면 민족이 스티커부터 붙이거든요. 네. 근데 붙이는 게 이렇게 하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덕지. 그래서 여기. 좀 무서울 정도로 항공포증이 올 것 같아요. 백자님이 늘 무대에 서기 전에 여기를 붙이면은 정말 항공포증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민족이가 스티커의 장인이 되셨는지, 어떻게 보면 와. 스티커 맛집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게 매번 아이디어가 다르고 매번 색달라요. 그리고 네 개의 스티커가 내용이 다 달라요. 네. 누가 지금 디자인하시고 누가 제작하시고 어떻게 기획하시는지 아.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민족이 집행부들이 이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매주 어떤 내용으로 스티커 만들면 좋겠는지 좀 토론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스티커를 만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고 나갔을 때는 뭐 이따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커가 되게 작았어요. 여기 핸드폰 뒤에 붙이기에 맞아요. 좋게 귀엽게 만들었는데 예뻐봤는데. 이제 막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코딱지만 해서 안 보인다. 크게 좀 만들어라. 왜 옛날에 그 딱지 있잖아요. 네. 우리 어릴 때 그 네. 정도 사이즈였나요? 맞아. 요 정도였던 거죠. 딱 요 정도 네. 요만한 사이즈였죠. 네, 원전 오염수 반대. 답답하죠. 마음 네. 국민들의 근데 마음이. 이제 크게 사이즈를 만들기 시작하고 똑같은 디자인 한 2번 가지고 나갔다가 매주 새로 좀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좀 정세 내용을 반영한 스티커 제작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크게 만들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작게 좀 만들어라. 그때 또 한때는 진짜 너무 이게 엄청 컸어요. 네. 그래서 적정 사이즈를 여기- 찾는 과정이었군요. 여기 붙이고 다니게 작게 좀 만들어, 작게 좀. 막 약간 이런. 그래서. 뭐 2종, 3종으로 만드셔야겠는데요. 네. 다음 수렴하시려면.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스티커를 좀 안착이 되었습니다. 문구를 뽑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문구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드나요? 주로는 그 백자 대표님이 오. 언어 유희의 좀 달인이시잖아요. 언어 유희 그 연구소 저기 수업원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는 대표님이 던져주시는 언어 유희를 저희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만들 때가 있고, 그래서 스티커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되게, 막 있고. 약간 이런 거. 어떤 분은 좀, 고민을 많이 안 했네. 이런 게 느껴지는 스티커도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데서의 좀 차이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티커 디자인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문구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딱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꽂혀요, 우선. 너무 잘 만들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부산원님이 맞습니다. 디자인 누구예요? 부산원님이 네. 잘하는 이거 박수, 나다 한번 하세요. 와. 그래, 제가 완전 잘하는 만듭니다. 나다.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기쁘고 설레죠? 네. 왜 억지로 강요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마지막부터 인사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기쁨 막 설레죠, 그죠? 그게 잘 만들어질 때는 너무 아, 좋아요. 이번 디자인의 스티커는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아. 이럴 때가 있고. 괜히 그렇지 만들었다. 않을 때가 있어요. 시간은 한 2시간, 3시간 드리는데 그 결과물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좀 이게 약간 폐해 같은 건데 윤석열에 대한 스티커랑 김건희에 대한 스티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진을 고화질의 윤석열 사진, 고화질의 김건희 사진 이런 거를 매주 봐야 되니까 힘들죠. 거기에서 피폐해져요. 오는 좀 고충 맞아요. 이런 게 좀 있죠. 우리 저기 촛불행동에 장재 홍보국장 있거든요. 홍보부장. 아, 그 사람 네. 걔도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얼굴만 보니까 너무 진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네. 우리 조을 작가님 있잖아요. 네. 조각하시는 분. 그분도 김건희와 윤석열의 입체적인 모습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온 사진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진 성격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셔야 되니까. 관상으로 이제 막 받아들이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고충이네 고충.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학대입니다. 건희사랑 하시는 분보다 제가 김건희 사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단체가 자주평화 민족. 자주민족. 자주민족. 막 이렇게 혼내셨어요. 민족위원회. 막 아무렇게 막 섞으시네. 자주민족 이게 평화통일 순서가 중요한 건가요? 민족위원회. 다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자주민족 평화통일 민족위원회입니다. 네. 인데 윤석열이랑 김건희 얼굴로만 스티커를 만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은 통일, 뭐 이렇게 민족, 막 평화 이런 걸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스티커가 4종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스티커가 인기가 있는 게 있고 좀 없는 게 있어요. 이 4종 중에서도 모두가 다 한 장을 받아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셔서 나는 이것만 붙여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런 것도 스티커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인기가 없구나. 인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난다 붙이는데. 이거만 붙여줘. 난 다 붙이는데 나는 진짜 스티커를 감사한 항상 저는 진짜 부스 들릴 때도 항상 감사한 말 무조건 한 장만. 혹시 나 때문에 못 가져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네. 주시는 대로. 근데 많이 이제 가져가도 되면 많이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이려고요. 감사합니다. 인기 혹시 있는 스티커. 기억나는 스티커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느낌으로 붙이는 거니까. 느낌으로 붙이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지금 두 분이 테스트할 건데. 아니, 사전지휘를 해버렸어. 진짜 매주에 받아가시는지 한번 검증을. 근데 사실 이게 매주 받아갈 때 마음 뭐냐면 이 스티커의 문구를 보기보다는 그냥- 오늘도 붙인다라는 그런 그거, 거예요. 그러니까 굿즈 약간 같은 거예요. 출석 체크? 아이돌 그런 거죠, 굿즈. 팬들이 왜 우리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이 아이돌 팬들이 모으는 그 우리 요즘 포토카드라고 하죠. 일종의 포토카드 같은 거죠. 획득하는 거예요. 나는 의미는 없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뭔지 알아. 이 의미도 알아. 그렇지만 이거 똑같은 사진이지만 갖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굿즈의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스티커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구나 뭐 이미지나. 나는 이 선생님 먼저. 스티커만큼은 내 기억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저는 베스트. 최근에 제작한 여보 고속도로 나들이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네네. 보여드릴까요? 있으세요? 오. 보여주시죠. 이거 요거 고속도로. 아니, 선생님 이거 붙이고 다니시려고 넣어 다니시는 거예요? 명함 꺼내듯이. 카메라에 보여. 네,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이미지가 준비가 저기 돼. 와. 네. 여보 어머님 땅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거는 잘 만들었네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잖아요. 네. 이거만 안 떨어져요. 이거 다 공감하는 이거 거죠. 공감하는가 봐요. 이게 네. 군인들 판단이 모두 되네요. 되게 공감하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스티커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핵 오염수 방금 윤석열이 핵폐수다 왜 그런 문구 있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이미지 그것도 안 떨어졌어요. 네, 이미지를 이제 네. 띄워주고 있는데 몇 장 보고 퀴즈를 할까요? 이제 보여드리면 몇 월인지 맞추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말씀을 하셔도 마이크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저희가 기억에 남는 문구 두 분에게 우선 네. 우리 저는 신동호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딱 이거 네. 말씀하셨고 네. 부산아 선생님 어떤 거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질문을 받고 생각해봤는데 기억에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좀 휘발되는 것 같아요. 스티커가. 가작 작가의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를 꼽자면 태진이 평하다가 전 그래도 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민족이 스티커가 이렇게 매주 만들어지게 된 어떤 가장 큰 계기는 그 전쟁 위기 그렇죠. 때 태진이 평하다 이 구호를 들면서 맞아요. 그게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좀 이제 스티커로 계속 제작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몇 월에 이 스티커를 만들었는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 하시다. 구호가 지금 윤석열 태진 촛불의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구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 태진이 평화다. 네, 저 왜 그럴까요?
이게 11월일 것 같은데요? 11월. 아, 이거 좀 최근인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우리 시청자들이 태진이 한번 맞추는 걸로 평하다가 가시죠. 아 그래요? 태진이 평하다가 자주 나오거든요. 늘 고정보구나. 네. 근데 지금 옷이 이렇게 아, 겨울 겨울이죠. 옷들 있잖아요. 네. 3월? 자, 우리 구사 선생님 3월. 네. 우리 신동훈 선생님 몇 월로 네, 맞추시겠습니까? 저 태진이 평하다 말고 하나가 안 보이는데. 조금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9월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 밑에가 오발령 아니에요? 아, 윤석열 윤석열 아, 언니요? 1월이구만요. 1월 아니면 2월입니다. 네. 네. 자, 정답은 1월. 1월. 네. 우리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9월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서 맞춰보자고요. 나왔습니다. 오발령. 됐고. 오발령이 언제인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참 그게 어려워요. 그 길이. 8월 초, 8월이요? 네, 아니요. 선생님 지금 8월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7월 초. 7월 초. 아닙니다. 오발령이니까 제가- 5월. 아니 5월. 5월이에요? 아 6월 5월? 아니에요? 와. 5월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발령이니까 5월. 나 이 와. 스티커가 또 인기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술이나 처마시자. 저렇게 사진을 잘 뽑아오네요. 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란이죠? 와, 이란이죠? 이란이죠? 이거 기억나. 그게 몇 월입니까? 황당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자, 먼저 맞추시고. 황당했습니다. 두 분 다, 자, 동시에 답하셔도 되고, 한 분씩 먼저 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동시에 합시다. 네. 넷이 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몇 약간 월? 정세 퀴즈 같네요. 그게 거의 그런 여러분들도 맞춰보십시오. 하나, 둘, 셋. 9월. 잠깐만. 5월? 9월? 눈치가 안다며. 아, 동시에 하자면서요. 하겠어. 9월은 작년 9월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작년도에 말하는 것이고요. 아, 아닌데. 저거 올해인데. 전 4월 하겠습니다. 1월. 1월이라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우리가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얼마 전에 네. 야, 저게 1월이군요. 근데 이 스티커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죠. 아, 무조건 도무송, 그러니까 동그라미 스티커를 해야 맞아, 되는구나. 동그라미 붙이기가 좋아요. 네, 사각 예쁘고. 스티커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약간 요거는 붙이면 뭐랄까 약간 투박해 보여서 네, 별로고 약간 동그라미 붙였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넘겨주시죠. 네, 오. 장모구석. 아, 이거 알 것 같아요, 저도. 충격요법. 8월이네요, 저거는. 저거는 딱 이건 좀- 8월인 것 이건 좀 같아요. 7월인 것 같은데. 7월 말에서 8월 초인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 7월 중순? 중순. 아니, 저 충격요법이 7월 중순일이에요? 엄청 오래된 것 같죠? 충격적이야. 저거 아직 보관 중이신 분 계시다고.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것도 한번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전쟁광 퇴진. 당군일의 최악의 뷔페 세력. 이동관. 이동관이 나와 있네요. 최근이네요, 이동관. 최근. 최근인 것 같아요. 이거 고속도로부터 철도까지 네. 라는 글도 있습니다. 8월 8월. 초인데요? 이거 지난주인데? 네. 아. 공산당 타령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네. 네, 또 넘겨주시죠. 아, 사람이 너무 많네, 진짜, 근데. 이거 조금 태진이 국익. 자주독립 저거 자주독립 이거 했던 게 단지 단직이 나왔을 네. 때인 것 같아요. 3월? 네. 3월이었던 것 같은데? 3월 아, 맞나요? 쌀. 3월 맞죠? 쌀 못 산다고 막 난리 쳤을 때였던 것 4월? 같은데. 3월. 3월? 네. 4월, 4월. 그러니까 어쨌든 시기는 비슷했다. 3, 4월. 그렇죠. 비슷하죠. 봄이었다는 거 우리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맹구님 지금 하나도 답을 못하고 있어. 아니, 양국관리법이 언제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두 분 정세 분석하시는 분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세가 머리에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이 지경이 되는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아, 이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이거. 동맹이냐 깡패냐. 저 도청했을 때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종. 미국의 종. 이거 이거 5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5월. 4월 아니면 5월이었던 것 같은데? 4월. 오케이, 지금 저거 성공률 좀 높은데? 아, 직접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또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선생님 지금 약간 부진하신데요? 아, 네네. 힘 좀 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저는 주로 나눠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무가. 자, 네. 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안 이건 잘 보인다. 안 보입니다. 좀 이렇게 확대가 안 될까요? 이 스티커가 좀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네, 스티커를 올해 초. 조금 확대할 수 진짜 있으면 좋을 것 저것도 같아요. 태진이 평화다. 그런데. 아, 맞아. 아니, 태진이 이게 인생이다. 전쟁 위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태진이 평화가 계속 아, 늘 있어가지고. 50 뭐라고 써 있나요? 50.
50원 무죄. 50원 무죄 확정. 50억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무죄. 내가 나왔을 때 곽상도 50억 무죄 나왔을 때. 언제지? 이거 작년 그게- 아닌가 작년 그러면? 아니요, 작년 아니에요. 2월이에요. 올해 초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방송을 2월. 하니까 매번 이걸 쫙 외우고 있거든요. 흐름을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아. 곽상도 아들은 확실히 올해였어. 2월? 2월쯤. 네, 2월이라고 야, 합니다. 와. 저 아들은 뭐 하고 있죠? 저 아들 지금 궁금해지네요. 관심 저도. 뭐 할까요? 자, 또 다음 거 네. 있나요? 골프 칠 것 같습니다. 이거! 야, 이거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거 정말 이거 황당했습니다. 네. 네. 저 7월. 잠수하면 사실 저렇게 타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티커에 좀 이 세월을 보니까 이 스티커들이 정말 다 진열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촛불 역사 박물관 같은데 네. 쭉쭉 해서 얘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거랑 촛불 행동이 매주마다 피켓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 두 개를 딱 놓으면은 그냥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를 보고 사실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나눠주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막 이거 정신없이 나누기만 하니까 보관도 안 하고 사진도 네. 안 찍고 이러고 있다가 네. 최근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이 사진 보고 요때 요 사건 보고 미국이 맛이 가는구나. 보통은 이제 김건희에 초점을 맞춰갖고 막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는데 와 저는 저 공간을 일반인한테 공개한 그 미국이 조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사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충격이 지금 무슨 놀이공원 같아요. 지금 핵 잠수함에 올라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티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30분을 떠들었습니다. 몇 월 맞추는지 아니, 굉장히 많은 두 시간을. 분의 사연은 좀 들어봐야 되니까 스티커의 사연을 30분 동안 들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두 분 다 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또 민족의 활동 언제부터 어떻게 네.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구상아 선생님부터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촛불 집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되고 나서 한창 전쟁 위기가 너무 심해져서, 그때는 저는 이제 20대, 30대니까, 전쟁을 실감하면서 사는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전쟁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퇴진을 빨리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촛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활동도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21년부터 맞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물어보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저는 늦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기가 저는 모르겠어요. 새로 만들어지던 때부터 해가지고 같이 초창기부터. 활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상아 국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신동호 아닙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네. 저는 어쩌다가 민족에 먼저 일단 가입을 하게 되셨는지부터. 계기와 촛불행동 나온 시기와 민족이 활동한 시기가 한날에 동시에 네. 이야, 그때 촛불행동보다 민족이를 먼저 만나셨구나. 그죠? 그 촛불행동이 뭐 청계광장이라든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윤석열 집권 너무 초기라 과연 나갈 엄두는 안 났고 그래서 그냥 계속 소식만 듣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촛불행동 나간 날, 그다음에 민족이 행사 참여한 날, 뭐 이런 계기가 동일하다는 것이 구산나 위원장님 때문에. 어쩌다가 어쩌다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집에서 아내하고 잘 쉬고 있었는데 네.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민족이 회원분들한테 쓴 문자였는데 정말 오늘 손이 없다. 누가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약간 애절하다 진짜. 애절한 그런 딱 그 문자 내용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아내한테 우리 오늘 하는 것도 없는데 이건 정말 도와주자. 우리가 이 눈을 외면하지 말자. 가슴 따뜻하게 나아가자. 심금 울렸군.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짐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 한참 혼자 할 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이거 우리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였냐 그랬더니 뭐, 택시나 버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울진 않다. 택시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날 나가게 됐고 그날 집회 끝나고 기부를 했는데 그 이제 구산화 위원장님, 백자 대표님 처음 뵙고 솔직히 그날 백자 대표님이 누군지도 백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건 민족의 회원인데 그분이 대표라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냥 대표님 활동 그냥 잘못하셨네. 자주 활동을
민족이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저는 가입을 한 거거든요. 혹시 백자님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뒷풀이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네, 맞아요. 나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날이 선생님 생신이셨어요. 저희가 웬일이야.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뒤풀이 때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날 일정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신 게 1년 중에 이제 생신날 이렇게 부부분께서 굉장히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셨대요. 근데 그날을 이렇게 또 자원봉사를 하러 나오신 거니까 저희는 또 거기에 너무 놀란 거죠. 아,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데 생일에 이렇게 기꺼이 와서 같이 촛불 집회를 준비해 주시고 하실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슬픈 문자 때문에 아니 근데 근데 생일날은 사람을 뒷풀이 도와야죠. 때 좀 전에 말씀하셨죠. 이분들은 어떤 분일까? 서로 뒷풀이 궁금해서. 때 자꾸 그 소구조사하고 뭔가 의심의 눈초리와 우리 단체는 무서운 단체인데 왜 이 사람들 여기 왔지? 아니, 충분히 공감이 되죠. 왜냐면 와.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라는 네. 글자가 내용이 좋아서 가입한다는 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 가입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럼 언제부터 그런 거에 관심을 뭐 어떤 지향이라든지 통일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셨었던 건가요? 너무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일본 놈들 하는 짓이나 미국 놈들 하는 짓이 저는 정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주라는 단어가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가 계속 민주를 향해서 진행해 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화라는 단어 너무 좋은 단어.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다, 통일해야 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네. 그 다 있는 단어라서 뭐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릴 어떤 때부터죠. 단체인지보다는 이 단체 이름과 네. 이 의미를 딱 보시자마자 여기 회원이 돼야겠다 열심히 하신 그럼요, 거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가 이름을 잘 지은 게 좋은 걸 다 때려 박아놨어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중에 뭐 하나는 뭐 하나는 취향이시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름이 길지만 그 안에 누군가 하나 걸려들게 그럼요. 필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홍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희 그 스티커 나눠주는 단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다들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세요. 민족위에서 스티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스티커 제작업체 아니에요. 디자인 업체 아니고요. 촛불행동 소속 단체도 다들 아닐 그렇게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촛불행동에 소속돼서 어. 이걸 디자인해서 나눠주는 단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자주민족 평화통일민족위원회에서 또 따로 하시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네. 민족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당당한 나라, 하나된 결의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좀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되게는 매주 월요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 위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평화 촛불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찾아서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성리 같은 곳에 평화버스를 운용해서 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통일대행진단이라고 해서 우리 땅의 어떤 아픈 역사와 현재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좀 조명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그런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티커를 스티커 제작해서 제작업체가 나누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거죠. 커 보이는. 아니 그래서 이 스티커 때문에 민족이가 그래도 많이 알려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민족이가 만드는 스티커라고 이제는 나오시는 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네, 민족이 맞습니다. 스티커. 근데 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족위가 이름인 줄 알았지 이렇게 긴 앞에 아니, 그냥 민족의 스티커로만 항상 알고 있었어서 민족위에서 나눠주는구나. 아니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민족 위가 뭐요? 위가 뭔데? 막 익숙하지 않은. 네, 위원회면 뭐 위원이 있나?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시민운동 단체보다 제일 바쁜 조직이에요. 이게 지금 매주 토요일 이게 스티커 제작하는 것도 일이지만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평화촛불도 하고 계시죠. 네, 따로. 월요일에 평화촛불을 네.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한 30분 정도 이제 발언도 하고 상징의식도 하고 때때로 미대사관 네, 앞에서? 항의사원문 전달도 하고 주되게는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전쟁 위기가 너무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의 이름으로 좀 규탄하는 누군가는 평화를 원하고 누군가는 통일을 원한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고 있고 촛불에서 저희가 스티커만 나누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참여마당 같은 것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기억 저편으로 잊혔었는데. 그 윤석열, 김건희 활쏘기 해가지고 한동훈이 저희한테 저급하다고. 네네네. 막 한동훈이 그랬었죠. 직접 언급했던. 네. 네. 포토를 장악했었죠. 네, 그래서 좀 촛불 행동이 누가 되는 건 아닌가. 아니요, 저희는 화제가 돼서 좋았죠. 좀 걱정을 했었어요. 괜히 화를 쏴가지고 저급한 집회로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좀 그런 참여 마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민족이 활동하시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뭔가요? 저 조선일보에 찍혔어요. 아, 선생님도 사진이? 네. 조금 전에. 그 활쏘기? 활쏘기. 아, 활쏘기에 때, 선생님이세요? 활쏘기 때 네. 제가 어떤 꼬마한테 그 활을 주는 거. 그게 딱 찍힌 아,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세요. 전 꼬마만 기억나는데 선생님이셨구나. 네, 근데 그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뜬금없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여? 형 나왔어 이상. 형 나왔어. 뭐가 나와? 그때 아동학대로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형 나왔어. 뭐야 뭐. 회사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없죠. 다행이네요. 네, 없습니다. 조선일보를 장식하셨는데. 굉장히 무린 고수처럼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형 괜찮아? 그래서 영광이야. 아, 그랬어요. 역시 다르시네요. 네, 그래서 민족이가 이 우리나라의 사실 분단 문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고 공포도 있고 네. 빨갱이로 몰릴까봐 이런 거 두려움도 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주와 통일의 문제를 계속 이 제기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촛불 가면서 놀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자주 문제나 통일 문제 얘기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활동할 때는 최근에 촛불 대행진 가보면은 저희보다 더 격하게 자주를 원하시고 네. 저 매국노 땡땡을 막 목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격한 얘기를 막 화를 쏠 때가 아니라 뭐 단두대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주시고 하셔서 총을 쏘자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자주나 이 통일 문제가 막연한 좀 영역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영역으로 국민들께 가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현수막 행동도 좀 했었어요. 국민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평화나 자주 내용으로 현수막을 다는 행동도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외국에 계신 분이 돈을 거의 한 몇십만 원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강남에 좀 걸어달라고 그래서 딱 찝어가지고 강남에 몇 장을 걸어달라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너무 밀어서 저 진심으로 몰랐어요. 네, 저 감사합니다. 처음 처음 들으셨어요? 네. 이런 좋은 얘기를 왜 소통을 안 하세요? 네, 널리 알려드리면 네, 부지런히 나중에 감사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족에 그럼 회원이 몇 명 정도 있나 지금? 저희가 이거 좀 기밀 사항. 비밀은 아직까지는 밝히지 그러면은 않고. 약 300여 분 우와, 정도의 그래요? 회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당히 많으시네요. 윤석열 퇴진 이 촛불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신생 시민사회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기가 쉽지가 않은데 촛불 거치면서 이제 많이 가입을 해주셨고 지금도 정말 신기한 게 촛불 집회 현장에서 저희를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한 번씩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법경찰 선장이 아닙니까? 유심히 지켜봤다니까. 약간 불안해가지고.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 얼마 전에 너무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너무 친근하게 저도 이거 한 장 갖고 싶어 해서 이렇게 막 너무 친절하게 드렸거든요. 사법경찰이었습니다. 증거 진짜로? 수집. 네. 아, 진짜야? 이거 진짜 사례예요? 네, 진짜 잘해요. 믿을 수 없이.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경찰이야 경찰. 알고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애국 경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심히 지켜보시다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74살에 74살에 홍태룡 선생님이시라고 저희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촛불 집회 계속 오며 가며 저희를 지켜보시다가 네. 이제 가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가입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나요?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좀 뭔가 애틋한 스토리를 좀.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이제 사례를 공유를 안 하나 봐, 이 단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다양한데 그 홍태룡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뭔가 그분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원자력 분이거든요. 발전소, 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부조리들 그다음에 네. 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미국 그 제품들이 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아무런 정치적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 책을 한 권을 우연히 그 세월호 이후에 그 제국주의의 몰락인가? 네네네. 그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자기의 생각이 다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역시나 자주 민주 평화통일 민족위원회 이 좋은 단어를 보고 가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났어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났어요.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진짜 정말 생각난 게 어디예요? 그 실천을 늘 촛불에서 늘 뭔가를 나누고 있고 뭔가 어쨌건 운영하고 있고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이 모습을 매주 보시면서 그게 너무 좋아 보였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평화통일 단체도 많고 여러 좋은 뜻을 가진 단체는 많지만 매주 저렇게 실천하는 단체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건에서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그래서 실천을 많이 하고 싶어서 가입했다. 이런 분들이 박수.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민족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진짜 여러분 많이 이렇게 가입하십시오. 매주 사실 활동하십니다. 저도 놀랬던 게 사실 한 주 정도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민족위에 스티커 나누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 한 주. 한주 네, 며칠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약간 거짓 방송이 될까봐 조금 안 우려스럽네요. 나온 적은 없죠? 한 주? 네, 안 나온 적은 없지만 안 나온 적 실천은 안 나온 적 없으니까 꼭 참여를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죠. 그 매주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매주 그 토요일 시간을 바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물론 이제 때로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는 날도 있고 또 가족 행사가 있는 날도 있고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죄스럽죠. 뭔가 가족 모임을 하는데도 마음 편치 않고 맞아요. 맞아요. 누가 앞에서 편찮아서 막 문병을 가는데 내 마음이 더 아파. 거기 가지 못한 내 마음이 더 아파. 이런 감정도 있는데 근데 저는 매주 이 실천하신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이랑 매주 참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특별하게 일이 없거나 혹은 어디 아프지 않으면은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런 생각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잘 맞으시나 보네요. 네네. 소문난 인고 그래요? 부부이십니다. 뭔가 결혼을 한다면 선생님 부부처럼 그런 다정한 사이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역시. 뜻과 정이 통하는 지금 방송을 그러네요. 보고 계시는 끝까지 아내분께 통하네. 사랑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너무 휘집어지신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 편지. 미국 얘기하고 할 때랑 좀 느낌이 다르신데요. 자, 아내분께 일단 같이 이런 활동을 하고 같은 경험 속에서 대화를 같이 풍부하게 더 나눌 수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웃는 줄 알아요? 안내가 있잖아.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아니 너가 부인인 줄 알겠어. 뭐라 하실 수 있어. 왜냐 옆에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이렇게 난리였어. 말씀드리는 게 부끄러운 것이 그 지난 방송에 서경 선생님. 촛불 다방 네. 그 두 분 그분들 보고 저는 견줄게 못 된다. 아니 저희는 그 누가 더 우월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거의 다 나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나오시는 분들끼리 계속 경쟁심에 더 감동적이고 더 좋은 이야기, 더 헌신하는 이야기 막. 근데 저는 진짜 모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항상 여기 이 방송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진짜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짜 많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 번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작은 실천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네. 그게 꼭 굳이 예를 들어서 집회가 나오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저는 아직 있을 그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 그럼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계속 설득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연대해 가는 과정이 이제 그것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또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촛불 집회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누구세요? 신동 맞으세요?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기회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는 건의가 없었다고. 건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해주세요. 다음에 출연 또 하셔가지고. 말씀해주시려고 아니고요. 그 우리가 촛불 전국 집중 집회 하면은
그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수도권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좀 달리 생각해서 그 우리 전국 집중 집회도 때로는 각 지역에서 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다 내려가자. 때로는 광주에서, 때로는 부산에서, 때로는 뭐 대전에서, 전주에서. 그분들이 평소에 이제 주말 집회 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람이 솔직히 각 지역에서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되게 그럴 텐데 이렇게 한 번쯤 순회하면은 그분들도 힘받고 우리도 즐겁고 네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좋은, 해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네, 박희진 맞습니다. 버스처럼. 아니 어차피 서울에 모이는 게 이제 이슈화 시키려고 네.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는데 아 전국을 순회하면서 해도 아니, 오히려 거기서 더 좋은 거 아니야? 광주 가면 막 광주 언론이 난리가 나는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방금 얘기해주신 전국 집중 집회를 딱 서울만으로 딱 규정을 하기보다는 진짜 좀 우리 사람들 전국에 계신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게 네. 사실 못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한 번쯤 순회하는 거. 사실 제가 가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약간 서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지역에 가는 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만 결심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전국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그냥 위치만 바꿔드리면 돼요.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선 그래도 한 번 내려가려면 한 5차는 채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첫 번- 20차는 가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포부 너무 낮았죠. 자, 첫 번째 행동을 분발하십니다. 이거 분발해봅시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아주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막 세종시에서 해서 정부 압박을 하자고 외교부가 거기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국토부도 거기 있고 네 어쨌든 요거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원희사양. 두 번째? 세 사람 다 진행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다 진행하고 세종시에 가게 되면 그 일장기 걸었던 목사 그 사람 쫄아갖고 도망가겠는데요? 네. 그 목사 집에도 한번 그 집 가봐야겠네요. 투어 코스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가봐야겠네요. 잘 지내시나요? 그러면서 네.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이었나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두 번째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주로 시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시청에 자꾸 계속 있다 보니까 뭔가 갇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곳곳에 사람들이 많은 곳 거기를 찾아가자. 이런 그러니까 전국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우리가 찾아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 때문에 행진의 날을 월 2회로 늘려가지고 그 코스도 바꾸고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남 갈까봐 너무 두려움이 떨어요. 강남까지 3시간이야! 홍대는 2시간인데 강남 3시간 다. 그거 다 뭐야? 한 장 건너야 돼. 선생님 행진 안 돼. 행진은 안 해요? 다른 거예요? 행진이 아니라 그냥 딱 집회 자체를 집에 지역을 가서 옮기는 거죠. 지역을 옮기는 그렇죠. 거지. 불을 옮기는 거죠. 지금 약간 절박해지신 것 같아요. 너무 깜짝 지금 놀랐습니다. 회만 옮기자. 집회 장소만 옮기자. 새로운 시청이 날. 아닌 네. 각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네. 밀집 지역으로. 좋네요. 네. 네. 요것도 논의를 해봐 주십시오. 사실 오늘 17일부터였죠. 어제부터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윤석열 씨가 출국을 했죠.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한미일 공동 네. 연합훈련 그리고 군사 동맹에 대한 부분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번 의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반도 상황 보시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신동호 선생님 전문가시잖아요. 신동호 선생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쟁 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제일 무섭고. 근데 전쟁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오발령 때 느꼈잖아요, 사람들이. 그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만 이제 발령이 났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이제 그 발령이 안 났었는데, 적어도 수도권에, 서울에 사시던 분들은 다 아마 느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와 같이, 지금 사태가 정말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953년도 그 휴전 협정 이후에 최고조로 지금 달려왔고 최고조가 아닌가 정말 무섭습니다. 핵전쟁이 날까봐. 사실 진짜 이번 8.15 광복절에서 윤석열의 그 78주년 경축사 정말 온 국민이 경악을 했고 일본 언론은 극찬을 했어요. 이런 대통령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말 누군가를 위한 경축사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묵상한 선생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신원에게서 어제 얘기해 방송 주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열심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어떤 격변기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정국이 아닌가 싶고, 그런 데서 이제 이 한국에서는 윤석열 같은 극악한 자가 대통령이 돼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뭐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가 정말 극심하잖아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도 제일 논란이 되는 게 한미일 전쟁 동맹을 완성하려고 지금 미국에 가는 거다. 그래서 이 회담 자체가 세 명이서 만났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하나의 이 뭐라고 하죠? 운명 공동체로 묶이게 되는 그런 데서의 좀 위기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주시하고 내일 촛불이 행진도 많고 집회도 많더라고요. 네. 이 회담을 겨냥해서 이렇게 네. 판을 짜신 게 아닌가 싶은데 더 열심히 투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이게 궁금했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자주라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런 자주가 온전히 실현된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자주라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꼭 저한테 먼저? 누구의 선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심적으로 너무 안정감이 들죠. 네, 안정감이 드네요. 그 나라 일을 떠나서 자주라는 단어가 우리 본인들 개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의식이고 또 혹은 사상이고 삶의 가치관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정신적으로 혹은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예속당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가 너무 불쌍해지거든요, 스스로가.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저의 어떤 인간적 존엄 뭐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누군가한테 예속당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거였고, 우리 과거에 겪었잖아요. 일본 놈한테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사나 선생님에게 우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러지 말라고. 원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촛불을 든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나라의 이런 자주, 나라의 어떤 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개인의 운명도 존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그 개인의 운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자주 문제가 이 시기에는 더 중요해지지 않나 싶고, 저는 사실 윤석열 집권 이후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피부로 네.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촛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때를 생각해 보면은 경제 위기가 심할 때도 있고, 뭐 물가 문제가 심할 때도 있지만, 뭐 예전에 김행군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일본과의 관계 문제, 이 민족적 자존심이 짓밟히고 이 민족의 운명이 위태롭다고 느껴질 때 거리에 나서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자주 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 회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가입을 꼭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퇴진이 끝나면은 이 단체가 핵심 단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달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달성하려면 사실은 이제 3대나 4대까지 이어서 투쟁을 하셔야 완성이 되지요. 저희는 촛불행동과 함께 물론 계속 물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공식적으로 두 분이 이제 계속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이제 네네네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그쵸. 때까지 함께 가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 스티커 제작업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민족
탈락!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에서 네. 하는 활동들도 우리 어디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 민족이 채널이 하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 민족이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블로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블로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저희 소식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이거 몰라가지고 아니 여기 맞아요. 집회하는 거 어떻게 참여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가끔 검색하세요. 검색. 아니, 저희 촛불 나오면 좀 신기해요. 여쭤봐요. 어디서 보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언젠가 갑자기 할머님들께서 되게 많이 저희 집회를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분 가까이서 도대체 어디서 보고 나오신 거예요? 막 그렇게 여쭤봤더니 네. 아니, 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던데. 저 그런 것도 좀 홍보를 좀 픽캡과 신기하네요. 함께 스티커 나눠주실 때 좀 안내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 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 민족이 블로그를 꼭 들어가십시오. 민족이에서 매주 정론, 매주 쓰는 거 맞나요? 아, 맞습니다. 네, 정론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촛불행도 글을 잘 쓰는데 민족이 정론이 정말 좋아서 제가 꼬박꼬박 읽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꼭 읽어보시면 한반도 정세 그리고 세계 정세까지 다 볼 수 있게 쉽게 글을 써주시거든요. 꼭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론의 끝은 윤석열 퇴진이 평하다로 늘 끝이 나기 때문에 와. 퇴진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꼭 읽으시면 속이 시원해지실 네. 겁니다. 자, 요즘에 사실 시대가 많이 너무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제 칼부림 사건까지 나는 정도가 되는 게 이 생존 불안.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이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정부가 국가가, 정체가, 사회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를 정말 피부로 이제 와닿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촛불 시민들 그리고 아직까지 용기 내서 촛불 집회 나오시지 못한 우리 국민분들께 한마디씩 응원의 메시지나 또 격려의 메시지 아니면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죠? 아니 빨리 손자 먼저 약간 정하세요. 마음에 그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랬어. 네, 지금은 제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귀신같이 눈치채셨네요. 왜냐면 바로 안 했거든. 네, 마무리를 해주셔야죠. 아, 네. 두 분 다 하실 겁니다. 네네. 저는 칼부림 사건이나 이런 여러 사건 때문에 좀 흉흉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처럼 좀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사회가 전 세계에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마약 문제도 계속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우리 손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주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 촛불 국민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미래는 반드시 밝은 쪽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촛불 국민들 만나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많이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힐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나누고 있지만 나누는 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채우고 얻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촛불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훈 선생님도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혼자서 풀려고 하면은 안 풀리다가 또 안 풀리다 보면은 우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면 뭔가 분노가 쌓여서 밖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그렇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치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오셔서 칼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깨 걸고 뭔가 사회를 바꿔가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분노도 좀 삭히면서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이제 뭐 촛불 집회나 이런 거 나가서 보면은 어떤 명확하게 어떤 적폐 청산 혹은 적폐 척결 뭐 이런 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 대상이 사람이건 아니면 집단이건 뭐 조직이건 뭐 나라건 뭐 어떤 뭐 추상적인 것이든 간에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인간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아닌 것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맹자님이 하신 소리 같아요.
맹자님이 인간이 아닌 건 4가지 덕목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니에지 이니에지 아니고 이니에지? 네? 이니에지. 아니요. 이거 뭔가 이거 상담어류. 배웠었는데. 측은지심. 시근지. 사람이 우리 안 적어 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때 거기에 그 동한 마음이 안 생기면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 시시비비. 시시비 옳고 그름. 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사양지심, 사양지심, 감사하고 양보할 수 없는 마음 그런 게 없으면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네. 마지막은 그다음에 부끄러울 줄 모르면은 수호지심. 부끄러울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4가지 덕목을 갖추지 못해서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건데 인간이 누군가를 인간이 아닌 자와 싸울 때 기본적으로 집단적으로 싸웠잖아요, 옛날에. 혼자 호랑이랑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네. 아무리 혼자 토끼를 잡으러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네. 여러 명이서 함께 토끼몰이를 했고, 여러 명이서 함께 그 거대한 호랑이를 같이 물리쳤듯이, 지금 이렇게 사회에 같이 나와서, 여기 좋은 분들과 손잡고, 함께 사회 변혁을 위해서 하면은, 칼이 아닌 사랑으로, 풍부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함께 합시다. 민족이 정말 선생님을 만나고 좋았겠어요. 네, 정말 좋았어. 아니 힐링이 돼요. 대화만 들어도 힐링이 돼요 지금 진짜. 교양도 되고. 막 교양도 되고. 이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요즘 제가 굉장히 피폐했어요. 저는 항상 뉴스를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모르면 안 돼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죠. 진짜 24시간 봐요, 저는 뉴스를. 진짜 일상생활이 없을 정도로 뉴스를 보는데 저는 조중동도 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법에서 찾아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반박을 하려면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한겨레 경향 다 봐요. 모든 신문을. BBC도 보고 CNN도 보고 모든 신문 다 보는데 이코노미스도 다 보는데 진짜 너무 피폐한 거예요, 인생이.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의 밑에서 살아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멘붕이 정말 왔었어요. 그래서 근래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진짜 초월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최소한의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평균적인 인간적인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난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앞으로 무슨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딱 생기더라고요. 이 방송이 저기 예슬님 힐링 방송이에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죠? 왜냐면 제가 저한테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화가 날 때도 많아요. 답답할 네. 때도 많고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진 철학이 뭐지? 이분이 말씀하신 사회는 어떤 사회지?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답답하죠. 화도 나고 방송하다 보면 솔직히 욱할 때가 있어요. 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죠. 전 지금 진행을 굉장히 하니까. 욱해 보여요. 근데 여기 와서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벽 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과 싸우면서 사랑을 잃지 않고 존엄을 잃지 않는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신동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단 안에서만 맞아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대1로 싸운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너무 쉽게 소진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촛불이라는 공간 이런 게 그런 집단으로 되어주고 있지 않은가.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좀 힐링 되셨어요? 네, 오늘 박예슬의 힐링 캠프 이 이렇게 방송이 그런 마치겠습니다. 거였고요. 네, 드디어 컨셉을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힐링 캠프. 이게 예슬님도 그렇지만 촛불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모두가 다 힐링 캠프입니다. 힐- 그러니까 약간 내맘 그렇죠. 같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를 계속 맞아요.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다른 사실 정치 방송들 보면 내 맘 같지도 않은 놈들이 나가서 내 맘인 척 하니까 짜증나는 거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말했지만 나 방송 진행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누구랑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대도 안 했는데 내 맘 같이 얘기해 주니까 그렇죠. 사실 되게 중요한 방송이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촛불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내일 촛불 집회 저 궁금한 게 3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어느 출구로 나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안내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왜냐? 아, 삼각 지역에서 나오면 가끔 그 굵은 복잡하죠. 세력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서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와서 맞아요. 가끔은 이렇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면 남성들이 이렇게 약간
좀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면 좀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지대에는 그 노란 조끼를 입고 계시는 촛불행동 자원봉사자님들께서 네. 지하철역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계시고 네. 그래서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3시 삼각지역 10번 출구, 10번 출구. 남영역 1번 출구, 숙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오시면 그 중간 지점에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삼각지역 10번 출구, 남영역 1번 출구, 숙대입구역 6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시에 내국역적 윤석열 추방대회가 삼각지역 인근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3시 반에 1차 행진을 네. 출발합니다. 이거 원 없이 오늘 집회하는 날이에요. 집회가 3개야. 아니, 저 궁금한 게 1차 행진이고 2차 행진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서 상경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전에 행진을 하는 건데 또 끝나면 서울 참가자들은 또 아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2차 행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시에 53차 촛불 행진이 시청역 7번 출구 네. 쪽에서 이루어지고요. 6시 45분에 2차 행진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7시 15분에 짧습니다. 2차 행진은. 광화문 광장에 요새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날씨가 조금 저녁에는 선선해져서 광화문에서 정리 집회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우 빡세죠? 시간 되시는 때부터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시간 정말 헷갈리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3시에 이제 삼각지역에서 행진하시면서 본집회로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본집회로 바로 오시는 분들 계시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6시 45분부터죠. 2차 네. 행진,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그 사이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친구 손잡고 야, 우리 한번 가볼래라고 해서라도 오시면 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기에서는 2시부터 좋아, 좋아. 네, 와, 좋아. 2시부터 숙대 입구역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전쟁 반대 평화 실현 1인 시위 하니까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2시에 숙대 있고요. 몇 번 출구요? 출근은 안 출근 중이네요. 정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아쉽네요. 자세한 놓쳤네요. 거는 민족이 페이스북. 블로그. 네,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늘 촛불에서 피켓을 코팅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정의의 단칼 선생님이거든요. 이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와주신 우리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 집회 혹시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집회에서 뵐게요. 마치겠습니다. 네.